임대차 입법 폐지가 되겠습니까? 민주당이 급하게 만든 건데 고민 없이 그냥 바로 만들었잖아요. 그 만들 때도 보면은 참가한 민주당의 박모 의원은 자기가 직접 법을 만들고 있는데 법 만들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미리 고가로 전세를 놓고 법을 만들었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잖아요. 뭐 어쨌든 뭐 급하게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? 그런 이야기죠. 그래서 임대차 입법 폐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. 우리 마음은 안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?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뭐 수정하면 일부 수정을 하겠죠.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폐지에 동의를 하느냐 문제잖아요. 어차피 여론의 눈치를 볼 거니까. 그렇잖아요. 임대 사시는 분들 대부분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거는 폐지는 쉽지 않을 거다.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경기도 평택은 언제 올라갈까요? 특히 고독 지제 위주로. 너무 많아,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. 그래서 올해는 아닌 것 같아. 이게 근데 평택이 패턴이 똑같은 게 뭐냐면 2017년, 18년에도 똑같았어요.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갖고 뭐 호재는 항상 많았지. 너무 많아갖고 가격이 엄청 떨어졌어요. 신축이 평당 1,000만 원이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자빠지고 미분양 나고 이러니까 또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격이 또 확 뛰었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올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고독 지제도 쉽지 않아 보이고 물론 올라온다 그러면 평택하고 고독하고 지제가 제일 먼저 올라오겠지만 올해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.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20억대 정고점 뚫은 아파트들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? 정고점 뚫은 아파트들이 더 오를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. 아파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시간을 아주 길게 놓고 보면 결국 현재 20억이 넘은 정고점 뚫은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. 그런 데는 그냥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하면 수익률이 극대화가 되는 거죠.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 하니까. 그런 데 들어가서 애기들 키우면서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하겠다. 라고 하면은 정고점 뚫은 아파트도 당장은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20억 정고점 뚫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? 아닐까요?는 기간의 문제라는 거죠. 수익률 측면에서는 짧게 보면 한 2, 3년간은 20억 정고점 뚫은 아파트보다 그 다음 급지에 있는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파트를 바라볼 때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는 답을 드리기 힘든 거죠. 장기적으로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선택인데 단기적으로 불려서 가겠다 그런 전략이다 라면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금액으로 접근하는지 수익률로 접근하는지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다 답이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투자 기간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망고샘 20억 있다면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? 실거주요? 20억이 있다면 서울에 아무데나 20억 되는 거 사시면 좋고 실거주가 되시면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주로 하시고 실거주가 안 되시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. 대치동 신축 중에 대치 프로지오스 및 44평 43억에 구입했는데 비싸게 매수한 것 같아서 걱정이네. 아유 그냥 오래 사시면 됩니다. 오래 사시면 돼요. 장기 실거주면 좋은 겁니다. 과천은 반등의 주인공인가요? 후발주자로 더 따라갈까요? 과천은 재건축 호재가 많잖아요. 과천에서 재건축인데 땡겨준 아파트는 사실 그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단지들 중에 대지 지분이 너무 커갖고 환급금이 많이 나오는 단지들이 있잖아요. 그런 단지들은 금액만큼 가격이 더 올라가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격이 뭐 20억에서 5억이 올랐어. 그러면 와 엄청 많이 올랐다 그런 건데 사실 환급금이 4억이야. 그럼 실제로 1억 오른 거지.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. 근데 과천은 경기도에서는 A급지니까.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. 과천에 20몇 억씩 줄 거면 그 돈으로 서울에 어디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? 실거주 유엔빌리지 내 빌라와 동부 이천동 아파트 중 어디가 상급지일까요? 거기 되겠습니까? 한가람?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요. 동부 이천동도 리모델링이잖아요. 리모델링. 재건축이 되는 데가 있고 리모델링이 되는 데가 있잖아요. 그럼 20억 정도면 조금 더 못해가지고 뭐 장미를 산다든가 목동 이런 데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?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지금 이게 들어가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재건축이 되는 거랑 재건축이 안 되고 리모델링이 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. 계산을. 장기적으로 보면 앞단지가 낫겠죠. 뒷단지보다는. 그래서 뒷단지라고 해서 꼭 이게 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용산도 길게 보면 좋은데 용산에서도 단지가 여러 개가 있고 재개발이 되는 게 있고 재건축이 되는 게 있고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게 있고 막 그렇잖아요. 우리가 말하는 용산구라고 해도 외곽에 있는 쪽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겠죠. 여의도 재건축되면 국평 기준 반포에 몇 프로쯤 될까요? 일단 30억부터 시작하겠죠. 30억. 30억보다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